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 방송 상황 그리고 우리 송승현 대표 모습 함께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요. 대표님은 항상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얼굴이 정말 작으세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다 보면. 네. 얼굴이 작으신 거 아시나 봐요 스스로도. 아니 솔직히 뭐 주변 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네, 많이 그런 들으셨어요? 네, 근데 뭐 부인하는 건 좀 그러니까. 네. 네, 보이는 뭐,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네. 이 소멸 직전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래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네. 네, 정부가 지난 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이게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획기적이다라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거는 사실 몇 개월 동안의 지표로 확인을 했듯이 그냥 뭐 경착륙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시장이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적으로는 거래에 대한 것을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을 했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 네. 거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어놨기 때문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시장이라고 보면은 양쪽 측면이 있겠지만 업계에서 봤을 때는 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온기가 돌고 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제에 대한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매물을 가지고 시장을 진단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남권의 특정 지역들, 뭐 특정 지역이라고 언급하긴 그렇죠. 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매물들이 일정 부분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매물이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강남권 같은 경우나 송파권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라면은 다음에는 우리도 풀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뭐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하게 뭐 규제에 대해서 뭐 해제가 된다라면 거래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조금 금매에 가까운 수준으로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누그러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네. 근데 저는 이런 매물 하락 아니 매물에 대한 물량이 축소가 된 거에 대해서 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뭐 빅데이터 업체에서 내놓는 매물 증가나 뭐 확대나 뭐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기는 있는데 사실 공공이라든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데이터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어디에 규제가 완화가 됐다, 뭐 양도세가 완화가 됐다, 또 어떤 뭐 재건축 단지의 규제가 풀렸다, 안전진단이 풀렸다 했을 때 일시적으로 매물 물량들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줄어든 물량들이 줄어들었다가 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매물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물로 했을 때는 지금 5만 건이 넘는 그 매물이었거든요. 몇 년 전 대비했을 때는 뭐 압도적으로 많은 매물 물량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관망을 하고 업계에서도 관망하는 정도의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져야지 만약에 이런 규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가격의 변화라든지 뭐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또 급매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개의 매물이 있었다 하면은 한 두세 개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15개가 돼버리고 15개가 뭐 한 두세 개 정도 줄었다가 뭐 한 시간이 지나면 뭐 한 30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매물이 누적되어 온 게 지금 서울의 매물 물량이 5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매물의 물량 자체가 장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 추이 안에서 네. 얼마나 많이 소진될 수 있을지 지금 구매력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물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실제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매물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풀리니까 급매로 이전에 집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지금 당장 헐값에 팔지 말고 분위기가 규제 완화로 좀 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자 네.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모르겠어요. 뭐 시장 안에서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뭐 내놓는다고 해도 네. 사겠다는 사람들이 우위에 갖고 있는 시장이라 네. 뭐 소위 급매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 달려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네. 네. 지난주 그럼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약간 반등됐다라는 그 보도를 접했어요. 그러니까 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1이 매매 수급 지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으로 보면 한참 못 미치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그 전에 전주가 63.1이니까 한 1% 정도는 반등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 이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수급 지수가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뭐랄까요, 뭐 하도 급락에 가까운 어떤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뭐 기저효과가 일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개입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바라는 그런 대안들이고 방안이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이런 그 매매 수급 지수가 네.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그 요동치는 게 높낮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에서 한 70 정도 수준에서 당분간 한 분기는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반등, 뭐 소위 말하는 그 U자형 곡선이 네. 올해는 뭐 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 수급 지수가 한 60에서 한 70선 정도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런 반등했던 폭이 1% 정도 반등은 하긴 했는데 곧 있으면 또 우리 이제 금리를 또 발표하게 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죠.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조금 올랐던 그런 수급 지수가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호재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보완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다가 또 금리가 또 누르고 오름세를 보이다가 누리고 뭐 이런 그 사이클적으로 올 상반기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60에서 70 사이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셨고요. 그런데 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 정도 소폭 올랐는데 네. 이게 서울 지역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목동은 또 상황이 다르다던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앞서서도 강남권 안에서도 뭐 규제 완화가 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4월 달 말 정도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예상으로는 풀릴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라는 게 이게 호재잖아요. 근데 네. 그 재건축이 어떤 호재를 타고 올라가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주변 단지라든지 서울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은 뭐 어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조달이 힘든 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규제 완화를 해서 기대감들이 올라겠지만 그게 비용으로 또 뭐 이런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도 결국 주택 가격이 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 추이에 놓여져야지 이런 재건축 단지가 좀 뭐 기쁜 소식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아무리 재건축 시장 안에서 재건축 상품 자체가 상품성을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격이 워낙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실수요 단지하고는 좀 다르게 투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빠져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 끌고 가려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빠지고 또 추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 주지 못한다라면은 네. 이게 내 자기 자본을 투여를 하고 시간적인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기대해 봤을 때 금리라든지 원자재 가격을 상승해 본다라면 시장에서 수익률이 뭐 1~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그 예금을 가지고 네. 은행에 넣어놓고 어떤 뭐 사업에 좀 더 본격화됐을 때 그때 매입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되고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수익성도 악화되어 있고 이런 사업의 초기 단기에 큰 금액을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는 아마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이 웬만한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목동 지역 같은 경우가 앞으로 뭐 이런 뭐 좀 거시경제 흐름 안에서 네. 좀 뭐 인상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시장이 조금 더 아까 70% 얘기했잖아요. 네네. 70을 넘어서는 그런 수급 지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급 없는 환경이고 뭐 검토의 대상이 안 되는 시장성을 잃은 상품이 재건축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도 개편을 보면은 기축주택 시장보다는 신규주택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네.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분양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굳이 그 큰 자본을 가지고 재건축 단지에 자본을 투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분양권 시장을 노려보는 게 그 어떤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좀 투자의 고려 대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는 3월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돼서 분양권 매물까지 더해지면은 네.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희소성은 그만큼 반감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안에서는 뭐 분양권이라든지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신규 주택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다 보통들은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 그 지위를 갖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분양 물량이라든지 전매를 하는 또는 물량을 내놓는 그 물량을 시간을 안 기다리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분양 물량들이 뭐 요지에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서 또 여기 청량리라든지 이런 지역들 특히나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서도 분양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원베일리라는 거는 반포에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예요. 근데 수십억을 들인 그런 돈을 가지고 네. 뭐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이 10년, 20년 가는 그 사업장 안에다가 돈을 넣는 거는 희소성이 반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새 아파트를 만드는 상품인데 새 아파트의 물량들이 뭐 속된 말로 진짜 시장에 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의미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또 앞으로도 뭐 정비구역 안에서도 내놓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보니까 네. 입주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 물량 뭐 이런 것들은 뭐 물량들이 없었을 때 그런 희소성하고는 전혀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그 골라 잡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이런 그 뭐 희소성 높은 물량은 이제는 뭐 시장에서 상품성을 잃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둔촌주공 이야기도 해볼게요. 둔촌주공 살리기다. 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놓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살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우선적으로는 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금 조달을 하게 돼요.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청약자들이 뭐 청약을 하고 네. 분양을 성공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자금을 상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약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매 제한을 통해 가지고 거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또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돈도 더 빌려줄게 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만 해도 8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주택을 매입하고 뭐 1년 안에 물량을 좀 팔 수 있게 된다라면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팔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게 되는 거고 네.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진짜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 이제 소득이 늘어서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예 현금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구조에서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계약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뭐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분양이 되면 웬만한 자금은 다 회수가 되거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럼 계약률이 예를 들면 한 65% 정도가 됐던 게 한 5% 정도만 수요를 좀 더 촉진을 해준다라면은 자금 회수가 다 될 수 있고 건설사는 건설사 나름대로 또 금융사는 금융사 나름대로 어떤 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뭐 그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큰 자본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존 사업비 같은 경우도 뭐 한 7,2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자금 조달이 되고 회수가 된다라면은 둔촌주공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둔촌주공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규제 완화 이렇게 규제를 푼 게 둔촌주공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둔촌주공 계약률은 몇 % 될까요? 계약률은 아까 제가 한 60, 70% 말씀했잖아요. 70%는 넘지 않을까 보여져요. 70% 넘을 거로.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금을 계약률이 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때도 전국 단위로 이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택이 있는 사람도 처분 요건을 완화를 해놓은 상황이라 집이 있는 사람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가 만약에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해도 무순위 청약까지 해도 사업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둔촌주공을 이렇게 한숨 돌렸다라고 뭐 봐도 되겠네요. 네.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자들에게.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 시공하고 금융권에서는 그다음에 조합들에게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